여러분이 만약 다주택자라고 하면 집을 어디서부터 파실 거예요? 뭘 파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네, 지인들이요, 부미녀 할 때 자신 없어 한다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부미녀입니다. 네, 여러분, 다주택자들이요, 이번에 집을 과연 팔까요? 안 팔까요? 전 이번에는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주택자들의 뇌 회로를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아야 내 집 마련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무주택자인데 내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상관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의 뇌 회로를 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주택자들이요, 이번에는 정말요, 집을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도요, 세무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계산기를 좀 돌려봤습니다. 저도 다주택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번에는 조금 하나 정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세금 부담이 심했죠. 그리고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이 아니면 좀 정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또 이런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 말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실제로도 제가 취재해보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도 돌아보니까 매도자들이 지금 가격 얼마쯤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집을 내놓으면 살 사람은 있는지를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요, 그동안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심했죠. 특히 제일 쫄려오는 건 뭐였죠? 네, 종부세입니다. 저도 목을 이렇게 쪼는 것 같은데. 네, 종부세 정말 미치죠. 네. 정말, 네. 카드값이 계속해서 세금으로 나오고 분할을 신청을 해도 갚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담을 이제는 좀 덜고 싶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집을 정리를 하고 더 좋은 물건,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지금 있는 걸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될 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완화. 네. 뉴스에서 요즘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집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면요, 중과라는 게 붙어요. 다주택자에게는요. 자, 1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2주택자에게는 몇 퍼센트, 3주택은 몇 퍼센트,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풀어줄 거야. 야, 너 집 팔아. 다주택자 이번에 세금 줄여줄 테니까 너 팔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시행 시기는요, 빠르면 4월이 될 줄 알았는데 4월은 네, 빠빠이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4월은 안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를 했죠. 우리 4월부터 시행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했죠. 아니야, 너네 이거 지금 못해. 그냥 너네 새 정부 출범하고 해. 라고 했죠.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 5월
21일 이후가 시행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이 아니고 이 이후부터 풀릴 것 같은데요. 사실 그리고 또 조금 안타까운 점은 지금 시행 시기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년 동안 풀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1년으로 조정을 했죠. 이거는 좀 말들이 많았어요. 일단 처음에 2년으로 하겠다고 하자. 자, 말들이 많았죠. 야, 2년으로 하면 다주택자들 절대 집 안 팔아. 너라면 2년 안에 팔려면 간을 보고 팔지 바로 팔겠니?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1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1년 아니야. 너네 1년 안에 무조건 정리를 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제가 5월 1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이요, 지금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일이에요. 보유세는 종부세, 재산세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6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그 사람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부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5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보유세 폭탄을 막기 전에 고지서를 받기 전인 6월 1일 이전에 모두 팔고 이거를 등기권을 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돼야 돼요. 그냥 집을 6월 1일 이전에 무조건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6월 1일이라는 기준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잔금 기간이 보통이요, 한 2개월 정도는 돼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거를 거의 20일 안에 아주 무슨 번갯불에 콩 굽듯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계약서 쓰고 아니면 그리고 이제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뭐 중도금 뭐 납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잔금 치르는 걸 5월 말에 실시를 해야 6월 1일에 보유세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려면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매수자들도 급할 것 같아요. 잔금을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기간 안에 돈을 발빠르게 마련을 하겠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행 시기는 알았고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할 필요는 없고요.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 텐데요. 2021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양도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자, 작년에는요, 지금 이제 개정안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1년 미만은 70%를 내야 하고요. 집을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6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내면 됩니다. 자, 기본 세율은 그런데 매매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그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단 작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점프를 했다. 특히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도 늘어났어요. 여러분, 중과는 뭐냐면 집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너 세금 더 내 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보면요,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가 중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가 중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세금 신고를 제 거를 직접 제가 다 하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자,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집을 산 금액이 있고 판 금액이 있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세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택이면 20%포인트를 여기서 더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더 내게 됩니다. 자,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나면 양도 차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집을 이제 팔아서 제가 직접 이제 양도세 신고도 하고 돈도 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해도 2회밖에 안 해줘요. 분할을 더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2회에 걸쳐 내야 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몇 천만 원을 그냥 뭐 무통장입금으로 딱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이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율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다주택자라고 하면 집을 어디서부터 파실 거예요? 뭘 파실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집을 팔겠죠. 당연히.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집, 내가 사는 집, 서울에 있는 집, 강남에 있는 집을 냅두고 다른 집을 팔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아니면 인천, 강북 지역의 집이 많이 매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런 마음이겠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줄여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딜 팔겠어요? 시세 차익이 많이 남는 곳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였죠? 인천이었어요. 인천 집값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엄청 많이 남겠죠. 그러면 인천 같은 집을 팔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요, 저도 어디 팔 건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지금 인천, 경기도 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인천 집을 좀 정리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할 걸까요? 다주택자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서울 집을 매도할 확률, 강남 집을 매도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대신에 인천, 경기, 강북 좀 매가가 작은 물건들부터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주택자들이요. 여태까지 집을 안 팔았다면 신중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양도소득세도 작년에 엄청 많이 오르고 보유세도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가슴을 쪼리시는 분들, 성격이 좀 급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증여를 하고 버티다 못한 이 신중파들이 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면 시장에 매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될 건데요.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얼만큼 가격을 낮춰서 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저는 근데 많이 떨어져서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주택자들하고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언니 지금 집 싸게 내놨어? 이랬더니 안 싸게 내놨대요. 시세보다는 낮게 내놓지는 않았대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아무래도 집을 싸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매 정도만 시세보다 낮게 내놓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을 싸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래 절벽에 있죠. 역대급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가 시장에서 전혀 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역대급 거래 절벽인데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이 거래가 조금씩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완만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얼만큼 집을 싸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태까지 다주택자들의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자, 무주택자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금매를 잡으실 수 있으면 전 좀 잡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싫다. 금리도 너무 인상됐고 집값도 떨어질 거고 아니 지금 뭐 금매가 금매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집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조금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팔아라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아주 손가락질하고 세금을 막 폭탄처럼 매기고 했는데도 No, 절대 팔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시장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서서히 물건이 나올 거고 5월 11일 이후부터 실행이 되면 6월 1일 이전에 보유세를 두드러 맞기 전에 팔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주택자들은 서울 물건 대신에 지방, 인천, 경기 물건을 먼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미 계산기는 다 두드려 보고 완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60%, 70% 이상은 집을 한 채 정도 정리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분들의 뇌회로를 분석을 해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1주택자이신 분들도 지금 내 집을 정리를 하고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